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갈수록 더해가는 코로나 감염증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건강과 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8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음양의 이치에 맞는 주택과 방위에 따른 주택의 소품 배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택의 형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형태에 따른 주택의 결함에 따라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기능이 상반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있어서 각 방향은 모두 일정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좋아요와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최초 1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의 구독은 물론 무료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양의 이치에 맞는 주택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는 음택과 양택을 막론하고 음양의 상생과 상극을 중심으로 삼라만상이 생장하고 소멸하는 순환의 도리와 순리를 따라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지리에 기초를 두고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 분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초목과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산천의 생태계를 자연과학적 풍수관에 연결하여 바람, 물, 그리고 태양, 산 등에서 이 발산하는 다양한 에너지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하는 분야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지상의 모든 공간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 길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해와 달, 그리고 하늘과 땅, 춥고 덥고 습하고 이 건조한 날씨 변화,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교차 등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이 상대성의 음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자연의 각종 현상을 두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수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능히 스스로 움직여서 이 만물을 자양하고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음양의 이치는 실로 넓고도 넓으며 우리 모든 삶의 이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양은 천지의 시조이고 만물을 낳고 기르는 근본 이치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자는 흥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이라는 것은 보금자리가 크고 이 작음에는 나름 차이가 있지만 음양의 이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묵는 방 한 칸 속에도 좋고 나쁨의 기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크면 큰 대로 큰 이치가 있고 집이 작으면 작은 대로 작은 이치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주택을 풍수적 이치에 따르게 하는 것은 곧 재앙을 막고 불길한 것을 그치게 하여 마치 병을 고치는 약의 효험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이라는 것은 사람의 근본이며 사람이 집으로 일가를 이루는데 이 주거가 안정되면 집안이 대대로 번창하고 길하다고 보고 주거가 불안하다면 쇠망하고 만다는 이치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분묘, 즉 음택도 모두 이런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황제택경에 이르기를 주택에는 오화가 있는데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오실은 사람을 부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은 큰데 사람이 적은 것이 일허이고 집의 대문은 큰데 안이 작은 것은 이허에 속하고 그리고 담장과 정원이 온전하지 못하면 삼허에 속하고 우물과 부뚜막이 좋지 않으면 사허에 속하고 택지는 많은데 집이 작고 정원이 넓은 것은 오허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또 황제택경에 이르기를 주택에는 또 오실이 있는데
집은 작고 사람이 많으면 일실에 해당하고, 집은 큰데 대문이 작은 것은 이실에 해당하고, 그리고 담장과 정원이 완전하면 삼실에 속하고, 집은 작은데 육축이 많으면 사실에 속하고, 집의 붓도랑이 동남쪽으로 흐르면 오실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또 이르기를 집에 머물면서 점점 번성하는 집은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이 쇠하지 않으면 굳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짓지 말라는 것인데요. 혹여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온전치 못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교적 모든 일이 순조롭고 편하게 머무는 집을 버리고 넓고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 생각지 않게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적당하게 고치고 지어야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반대로 너무 급작스럽게 뜯어 고치고 수리하는 일은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보지만 이 전답을 만약 비옥한 전답이라고 한다면 강한 독성의 약을 뿌려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보다 기타 다른 농기구를 사용하여 잡초를 제거해야만 좋은 식물이 잘 자라고 땅이 상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넓은 농토는 인력의 부족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주택 안의 텃밭이라든가 잔디는 제초제나 기타 독성 있는 약을 뿌리지 않고 풀을 제거하는 것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이 화려하고 크다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은 적어도 사람이 살기에 쾌적하고 복잡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소박한 느낌과 여백의 미가 있는 것이 공기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흐름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물건이 집안에 쌓여 있거나 하면 탁한 기운이 침입할 수 있어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 집이 너무 크면 음기가 많고 집이 너무 높으면 양기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하면은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음양의 균형을 중시한 말입니다. 고서에 이르기를 비옥한 땅엔 싹이 무성하고 길한 주택은 사람이 번영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은편 들어오는 길이 불길한 곳이 없는지 주의해야 하며 맞닥뜨리는 길을 이 범해도 편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행의 방위에 따른 양택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소품을 배치하거나 풍수 실내 장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운기를 끌어올리고 행운과 복을 유도하고 좋은 에너지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이치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늘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배합과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주택 안에서 소품을 배치할 때 정동 방향은 나무를 상징하죠. 그리고 건강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녹색 계통을 배치하면 건강한 기운과 재물운을 유도하기에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동과 동남쪽은 식물이나 화분, 어떤 목조, 유화, 양탄자, 그러니까 카핏 융단류를 말하죠. 그리고 나무 액자 등을 배치하면 생기를 끌어들이는 데 좋은 역할을 하여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 안에서 소품을 배치할 때 동남쪽은 나무를 상징하고 그리고 재물운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동과 동남은 오행으로 모두 나무의 기운을 관장하는 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서 녹색 계통이 좋다고 보는데요. 식물이나 화분이나 목조 또는 유화, 양탄자 또는 나무액자 등이 소품으로 비교적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남 방향에 관련된 소품을 배치하여 건강과 재물운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 안에서 정남 방향은 물을 상징하고 명예로운 어떤 그 명예와 관계가 깊습니다. 물이 아니고 불을 상징하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주택 안에서 이 정남 방향은 물이 아니라 불을 상징합니다. 화운이죠. 그래서 화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명예운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품의 색상은 비교적 홍색 계통이 좋다고 보는데요. 소품으로는 조명등, 일광, 즉 채광, 그리고 홍색 계통의 양탄자 등이 적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택에서 서남쪽 방향, 이 서남쪽 방향은 흙을 상징하고 애정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색상으로는 황색 또는 미색, 커피색 또는 황토색 등이 좋고, 소품으로는 도자기 제품이라든가 꽃병이라든가 호리병 또는 서화, 황색의 꽃, 양탄자, 그러면 카핏이나 융단 등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에서 동북쪽 방향은 역시 흙을 상징하고 있지만 양의 기운에 해당하는 흙의 기운으로 문창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색상으로는 황색, 미색, 커피색, 황토색 등이 서남쪽 방향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운의 소품으로서는 역시 이 서남쪽과 같이 도자기 제품이라든가 꽃병이라든가 호리병이라든가 이 서화, 황색의 꽃 또는 양탄자 등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서북쪽 방향은 오행으로 금의 기운을 상징하고 귀인의 도움을 받는 운기를 지니고 있으며 오행의 색상으로는 백색 계통이 비교적 좋다고 봅니다. 개운의 소품으로는 정유, 향료죠. 그리고 홍색의 꽃, 금속 제품이라든가 가치 있는 어떤 금속으로 된 장식품, 그리고 도금된 장식품, 수정 등이 좋다고 봅니다. 주택에서 정서쪽 방위는 금의 기운을 상징하고 자녀운과 관련된 방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역시 백색 계통에 속하고요. 서북 방향과 같이 개운의 소품으로서는 향료 또는 홍색의 꽃, 금속 제품, 가치 있는 금속 장식물, 도금 장식품 또는 수정 등이 좋다고 봅니다. 끝으로 주택에서 정북쪽 방향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고 이 사업운과 관련이 있는 방위로서 색상은 남색이나 흑색 계통이고 집안 인테리어나 개운의 소품으로서는 어항을 배치하거나 수정 또는 나경, 남색의 꽃이라든가 남색 또는 흑색의 양탄자가 비교적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풍수라는 것이 어떤 이런 사물과 주변 환경과 그리고 에너지의 좋은 순환을 위해서 적절하고 조화로운 어떤 그 배치라든가 주변 환경에 융합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8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